구동사. 구동사를 영어로 phras로 이루어진 동사라고 하는데, phrase가 구거든요. 구가 단어가 모여서 여러 단어가 한 덩어리처럼 취급되는 것을 phrase라고 합니다. 그럼 구동사라는 것은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take after, 2번 look for, 3번은 turn up, 또 3번은 make out. 여기까지는 다 두 단어로 돼 있죠. 4번은 come up with나 make allowance for나 뭐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마 take care of 같은 단어가 세 단어로 돼 있는 동사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보고 전부 다 구동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문법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나요? 네, 동사의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서 별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치사, 자동사 부사, 타동사 부사, 자동사 부사 전사 등에서 쉽게 말해서 두 개, 쉽게 말해서 세 개짜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중에 1번처럼 자동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것과 자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것과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세 가지를 실은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자동사고 뭐가 타동사인지는 영어에만 있는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룩이란 것이 자동사인지 왓츠란 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둘 다 뜻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런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전치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치사인 것 같네요. 이거는 부사인 것 같네요. 네. 언제는 이게 전치사고 언제는 부사인지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서 여기를 2번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동사, 부사, 전사로 이루어진 두 개, 세 개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쓰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세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 take care of나 pay attention to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이 세 덩어리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보관을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바로 명사가 오거나 대명사가 오면 됩니다. 중간에 끼는 법은 없습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 중에 첫 번째로 look for처럼, look for는 무슨 말? 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지금처럼 뒤에 명사나 이렇게 대명사를 씁니다. 중간에 끼워서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쓰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 동사구 뒤에다가 이렇게 뭐를 쓴다고? 목적어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깨지 않고 바로 뒤에다가 목적어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면 여기가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두 단어로 이루어진 고동사 중에 왜? 뭐라는 거야? 턴온이란 말이 있어. 턴온. 턴온은 뭔지 압니까? 네, 기기 같은 것을 켜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명사 목적어가 뒤에 올 수도 있고 명사 목적어가 중간에 올 수도 있어요. A, B. 하지만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중간에만 옵니다. 어떻게 올 수 없고, 네, 이렇게는 못 오는 거죠. 뭐 요즘엔 라디오를 많이 안 듣지만 turn on the radio라고 하거나 turn the radio on이라고 하거나 turn it on이라고 하지만 turn on it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쓰면 타동사와 부사가 나올 때는 명사가 자리를 바꿔도 되는데요. 뭐는 대명사 목적어는 중간에만 오지 뒤에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모양 그대로 순서로 이렇게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동사 전치사하고 타동사 부사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죠. 공식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잘 적혀 있고 저도 적을 텐데 잘 나오는 부사를 먼저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잘 나온 부사는 아마 책에 잘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걸 아마 그대로 적을 것 같아. 내가 실제로 잘 적는 건데 실제로 잘 적혀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잘 적는 거를 적어 볼게요. 우선은 in, out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고 on, off, 그다음에 up, down, 그다음에 back이나 away입니다.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in은 안으로, out은 밖으로. on은 붙어 있다가 off는 떨어져 있다가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 back은 뒤로, away는 멀리라는 움직임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타동사는 실제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고 이 초록색 단어를 외워서 즉 in이나 out이나 on이나 off나 up이나 down이나 이런 걸 외워서 뭐가 me나 you나 him이나 them이나 us가 이 중간에 온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on 같은 걸 생각하면 오늘 누가 부사라고 생각했어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또 책이 없는 거를 설명을 해야겠죠. 네. depend on 알죠? 맞습니까? depend on me. depend on the teacher. 이렇게 쓰는 게 맞다면 on은 무슨 뜻이 될 것 같고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했다시피 turn it on은 맞고 turn on it은 틀리다면
이때 오는 부사라는 얘기잖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전치사와 부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는데 어떤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도 설명을 해도 크게 뭐 이제 뭐 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여기다가 주어를 써볼게요. 주어를 뭘 쓰지? U라고 쓸게요. U, turn, U 이렇게. 자, 1번 문장 봅시다. 주어가 depend on이 뭐죠? 의존하다. 누구한테 목적. 주어가 켜다 라디오. 자, 1번하고 3번을 보세요. 1번은 누가 움직입니까? 주어가 움직입니까? 목적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의존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쪽 사람한테 달려가야 돼요. 움직이는 주체가 얘가 되겠죠. 턴온은 말 그대로 기계를 켜다라는 뜻이거나 볼륨을 높이다 등등의 뜻이라면 이것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기계가 움직입니까? 기계가 움직이죠. 즉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뭐 주어가 움직이면 전치사입니다. 목적어 움직이면 부사가 되죠. 우리 책에 설명이 아주 좋다가 말하는데 실제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부사라고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 책에 보면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은 어떤 책에도 본 적이 없고 설명하는 책도 본 적도 없고 문제를 내는 책은 많이 봤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냈으면 설명을 하든지 구별하는 방법을. 자, 이걸 가지고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문법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문장이 먼저 있고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문장들의 규칙이 문법이니. 근데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적용하면 뭐 귀납적, 연업적 뭐 그런 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문장들을 살펴보면 뭐가 규칙이 나오는 게 문법인데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문법 규칙은 저렇게 멍청하게 보다 보면 전부 다 보입니다. 업이란 단어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turn up the volume. turn it up. climb up the mountain. climb it up. 자, 잘 봐. 이제 주어를 써볼게요. I를 이렇게 씁시다. 주어를 1번, 2번, 3번, 4번. 자, 이제 안 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뭐 틀렸다라는 문장을 골라보라 문제가 나오면 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생겼는데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주어가 움직이면 전치사라고 했고 목적어 움직이면 부사라고 했습니다. 네, 짝을 지어봅시다. 1번에 볼륨을 높여라 이거죠.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까? 볼륨이 움직입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고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 움직이니까 부사가 되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누가 봐도 산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어가 움직이죠. 아, 잘못 적었다. 이걸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그러면 뭐는 안 된다고?
타동사 목적어가 대명사가 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 아니다. 이렇게만 오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저는 여기 관련된 사항은 나도 수업을 들어봤지만 선생님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할 때 아마 on이나 off나 뭐 up이나 이런 몇 개의 단어들은 전치사 부사가 같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고, 다른 대부분의 책에서는 실은 설명이 없어요. 우리 책도 설명이 없습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만 하는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 반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하는 규칙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아마 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고 전치사 부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 규칙을 가지고는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take after라는 단어는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닮아 있다. 루퍼는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혹시 폴수로 말합니까? 폴수? 네, 전부 다 어떤 쪽을 향해서 간다는 말을 쓸 때 되게 for를 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lookfor는 눈길을 돌리는 거고, search는 말 그대로 수색을 하는 거고, for는 말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for를 가지고 같이 전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외우시면 되겠고, 턴업은 이런 뜻입니다. 저기 지평선에서 사람 머리가 이렇게 보이다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이 말 그대로 위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make out은요 find out, figure out, understand 등등의 뜻입니다.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안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어떤 것을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메이크 아웃은 가장 안 나오고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니 더 피겨 아웃이죠.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인드 아웃도 많이 볼 거고, 그래서 아웃을 통째로 세 개를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거를 외울 때 어떤 전치사를 묶어서 외우지 못하면 평생 어렵기 때문에 전치사는 20개밖에 안 돼요. 동사는 몇 개가 되겠어? 20만 개, 2천만 개, 더 많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가지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look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look at, look for, loo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look이라는 단문사의 뜻이 있는 것보다도 전치사를 가지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come up with보다 밑에 make allowance for를 하겠습니다. make allowance for는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come up with는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밑에 따로 쓸게요. come up with. 첫 번째 뜻은 뒤에 뭐가 나오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입니다. come up with 뒤에 유행 같은 단어가 나오면 유행을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유행을 쫓아가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keep up wi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catch up wi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같은 뜻인데, come up with는 1번 뜻으로 거의 나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으로 통째로 외우셔서 come up with the idea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번에 이어동사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deal with는 무슨 뜻입니까? 예, 다루다라는 뜻이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번에 배웠던 단어를 복습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딜 위드는 코프 위드. 위드가 똑같이 나오죠. 자동차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핸들과 어드레스, 특히 어드레스는 다루다의 뜻으로 EBS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풋오비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쓸게요. 풋오비드가 써도 되겠구나. 풋업 위드는 대부분 앞에 이제 그 부정어가 나오게 되는데, 참다 등등의 뜻입니다. 참다 많은 거 있습니까? 참다. 네, 다 모르겠죠. 내가 아는 건 저도 좀 그렇고. 아무튼 참다라고 한 거죠, 차라리. 참을 수 없어. 등등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어랑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다음 이번에 테이크 오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이크 오버는 테이크 어떤 임무를 받았다, 인수인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떠맡다 등등의 뜻입니다. 떠맡다를 이렇게도 쓰는데요. 좀 어려운 걸 썼네. 자, 책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 단원이 이제 구동사예요. 구동사는 저도 사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구동사만 해서 사전이 나올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뭐가. 그래서 평생 외워도 힘든 게 구동사인데, 구동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룬 단원은 솔직히 처음 만나봤는데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얘는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뭐만 신경 써라. 2개짜리 단어만 신경 쓰는데, 2개짜리 단어 중에서 어떤 거 뭐가 보이면 여기 있는 여기죠. 책에서 잘 설명한 것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앞에 뭐가 와야 된다? 대명사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 pick it up이라고 계속 나오는 부분을 외우시면 되겠죠. 중학교 때 잘 나오죠. 이거 pick it up 이거. 뭐가 아니고 pick up it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뜻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비번 문제가 너무 어렵게 있기 때문에 비번 문제만 해볼게요. 자, 뜻을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여기 파트는 차라리 1번에 나오는 turn to는 이런 뜻입니다. 몸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다나 뭐 호소하다나 또는 말 그대로 의존하다가 되겠죠.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아무 데나 와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look down on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멸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경하는 걸까요? 멸시하는 거라면 look up to는 위를 올려다보는 거니까 존경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세 단어는 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단어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뒤에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look forward to는 to 다음에 명사나 ing가 나오는 아주 희한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 타동사, 대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는 중간에만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사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온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등등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잘 오게 됩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A번은 뜻을 알아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돌보다란 단어를 쓰면 되는데 돌보다는 take care of도 있지만 look after도 있습니다. 2번은 잠깐 들르다라는 뜻인데요. stop by를 쓰기도 하고 visit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visit은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말하고요. stop by나 come by는 잠깐 들르다라는 뜻입니다. 지나는 길에 들르는 거고 visit 말 그대로 그쪽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me up with 아이디어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turn up이나 show up은 모습을 드러내다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ut 다음에 OFF가 나오면 OFF는 무슨 말이야? 떨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달력에 뭐가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사는 언제 많이 쓰겠어요? 말할 때 쓰겠어요? 글을 쓸 때 쓰겠어요? 네. 이렇게 썼네. 말 그대로 딜레이나 포스트폰이라는 단어를 글을 쓸 때 쓴다면 이제 말을 할 때는 풋오프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으니 네, 구동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동사를 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실은 글을 더 많이 읽기 때문에. 이제 누가 연기하자라고 그래 그냥 미루자 그렇게 말하지. 이를테면 말할 때는 더 쉬운 말을 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B번으로 가서 turn to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얘는 맞고 look down on m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ing로 고치고 그 다음에 5번이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연습 문제가 끝났으니까 뭐 실전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볼 텐데 뭐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pick it up처럼 push him up입니다. 네. 구동사라는 것을 소개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있는 어떤 단어 핑크색으로 표시한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전치사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책에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들으시면 MJ가 말한 게 저거구나 느낌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버벅거리고 있을 거야. 분명히 막 딴소리하고 그걸 방법을 분명히 말 안 해줄 겁니다. 분명히 네 그거는 뭐 제가 할 바 아니고